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분석해볼 뉴스 뭔가요? 기류가 바뀐 청문 정국입니다. 청문 정국? 네,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일단 결국 불발됐어요. 네네. 어제가 보고서 채택 시한이었지만은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요. 결국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여야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총리 후보자 인준을 장관 후보자 3인방 문제에 연계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여권 내부에서는 장관 후보자 한두 명의 낙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주년 특별회견 과정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 생각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힌 뒤에 네.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당내 기류가. 네, 국민의힘은 이를 비롯한 대통령 회견 내용을 두고는 국민이 뭐라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날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준일 대표. 네.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오늘 아침 신문들 보니까 아주 뜨겁게 다뤘어요. 네. 일단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있었고 또 좀 강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네. 일단 유화적인 제스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가장 아쉬웠다. 그러니까 안정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까 예. 죽비 얘기가 죽비. 거기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돼서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일자리 정책은 좀 어느 정도 실패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문자 폭탄 소위. 그래서 이제 문자 의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은 상대방의 감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우 좀 강한 어투를 이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청문회 후보자인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좀 옹호를 하는 발언을 했고요. 네, 네. 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잘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 검찰은 청와대 권력 겁내지 않는 것 같아 이제는.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재정 투입을 본격화하며 본 궤도의 한국판 뉴딜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한국판 뉴딜도 잘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야당과 언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위기 때마다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들은 늘 있어왔고 지금도 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강온 메시지가 같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올해 1월 그러니까 이거 신년 기자회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네네. 그때는 좀 더 유화적인 메시지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언론 보도도 보고 전체적으로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강경한 메시지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역대 4년차 대통령 지지율이 모든 정권 통틀어서 제일 높다. 요 시기쯤에 예. 지지율을 쭉 비교해 봤을 때 노태우 정권부터 시작을 예, 해가지고 예. 지금까지 가장 지금 한 높다라는 거. 30%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죠? 35% 안팎입니다. 모든 조사가.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가장 높다. 그리고 어찌됐든 174석의 거대 여당의 수장이고 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레임덕이 왔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아직도 이제 지지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의원들도 그러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자신감이다 그 자신감 말씀이세요? 그리고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야당에서는 마이웨이 옹고집이다, 뭐 성찰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졌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장관 후보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당장 닥친 문제. 예. 그러니까 어제 나온 발언들 중에 뭐 당장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없겠지만 당장 지금 눈앞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후보자들. 이 인사 문제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어제 사실은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여당 의원총회가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당내 기류가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전까지 당내 기류는 최소 1명, 많으면 3명까지도 낙마시킬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흘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가 중요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먼저 의원총회가 먼저 열리고 네. 기자회견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의원총회에서 낙마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을 텐데 국민 눈높이 뭐 예. 이런 것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는 부적절한 야당의 공세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딱 해버리니까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상당히 잦아들었다. 기류가 바뀌었다. 기류가 바뀌어서 그래서 이거는 야당의 좀 부적절한 공세다라고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정리를 좀 해버린 상황이에요.
입장이에요 지금. 어허.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 취임하면서 당 대표 그러니까 당이 주도권에 가지고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미 밝혔죠. 예,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국민 눈높이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미 이제 좀 대표의 송영길 대표의 어떤 판단력 어떤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김정훈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당과 청와대에 공감되었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청와대보다는 당이 주도권을 잡아서 좀 전국을 운영해봐라. 이게 두 양쪽에서 공감대를 이뤘었는데 어제 국면을 보면은 아직은 당을 넘어선 청와대의 힘이 좀 견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논란이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가르마를 대통령이 어제 직접 타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뭐 현재 청문 제도 자체가 좀 이렇게 흠결이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장관 후보자들 장점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분들이 사실 장관직의 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맞아요. 정면 승부를 택한 겁니다. 이 당 지도부는 뭐 구체적으로 이게 송영길 대표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인데 다시 당보다는 청와대 기류가 더 주목을 끄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입장을 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당대표가 반대 입장을 표현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어제 의원총회에서 봤듯이 청와대에서 한번 가르마를 타니까 의원총회에서도 목소리가 사그러들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재송부 요구서가 온다면은 최장 열흘 정도 이제 국회가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아마 일단은 여야 간 냉각기도 필요하지만은 여당 안에서도 이 사안을 어떻게 볼지 일단은 좀 숙고하는 그런 기간을 가질 것 같네요. 그래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거친 설전 낳은 컴백 홍입니다. 컴백 홈이 아니라 컴백 홍입니까? 컴백 홍. 예.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이 요즘 소란소란하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그 홍준표 의원과 초선의 김웅 의원 사이에 그 거친 설전이 갈등의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거든요. 뇌관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인데요. 네. 홍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복당을 원해 왔었는데 어제는 아직 아예 밟겠다. 공식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예, 그러면서 SNS 글을 통해서는 그동안 복당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김웅 의원을 꼬집었는데요. 염량 세태가 되다 보니 선후배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막가는 정치가 돼간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제가 세게 이야기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 나는 법입니다. 이렇게 치받았습니다. 앞서도 홍준표 의원은 일찍 핀 꽃은 일찍 시든다. 좀 더 공부하고 내공을 쌓아라. 이렇게 훈수를 했고요. 김웅 의원은 시든 꽃잎에는 열매가 맺지만 시들지 않은 조화에는 오직 먼지만 쌓인다. 의원님은 시들지 않는 조화로 사시라 이렇게 받아쳤는데 홍 의원 복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금 두 사람의 설전으로 대변되는 모습이네요. 사실은 김웅 의원 며칠 전에 뉴스쇼에 나왔을 때 제가 이 질문 했거든요. 그때도 반대의 뜻을 표명은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은유적이었어요. 좀 돌려서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막말을 이제 했던 이런 분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라고 딱 말도 안 하고 막말을 했던 이런 전력에 있는 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아마 당에서 판단을 하실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요 정도 느낌. 변화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실 것이다, 돌려 말했거든요.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워딩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예. 이제 어제 그제 이제 연일 SNS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뭐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찌됐든 지금 김웅 당대표로 이제 후보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존재감을 좀 알리는데 아무래도 초선이고 인지도가 많이 낮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을 지금 이걸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강한 발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당의 뭐 오래된 문제인데 정체성 문제죠. 소위 말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 뭐 그 전에 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강경보수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당이 또 이제 뭐 TK 중심, 뭐 대구 경북 중심으로 뭔가 더 우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김종인의 대리전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이분들을 견제를 했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김웅 의원이 며칠 전에 만났잖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복당 홍준표 의원이 복당도 어제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나랑 악연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때는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라는 건데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게 두 분은 대놓고 네. 서로 싫어하시죠. 대놓고 싫어하죠.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가니까 네.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김종인의 대리인으로서 지금 김웅 의원이 지금 당의 정체성 온건보수 쪽으로 대변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도를 보자면. 구도를 예. 근데 김웅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당의 과제인데 과거의 막말 이미지, 어떤 뭐 거친 이미지,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고 들어오고 이러면 이럴수록 중도 확장은 어려워진다라는 소신이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뭐 김정은 기자. 검찰 선후배기도 하고 정치 선후배기도 하죠. 두 사람이. 네. 그 홍준표 의원은 뭐 촌철살인으로서 유명했었고 김웅 의원은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말로는 한치 밀리지 않아요. 글로, 팽팽하게. 글로 말로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복당의 최종 결정은 당 최고위원회인데요. 네. 현재 당대표 경선 막이 오른 만큼 아마 차기 지도부의 그 결정을 미룰 것 같아요. 결국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앞으로 네. 누가 최고위원회 입성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렇죠. 바꿔 말하면은 홍준표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올드보이들의 귀환 여부가 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설전을 통해서 그 이슈가 확 떠올랐어요. 네. 복당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잠시 후에 어제 당대표 출사표 던진 주호영 의원 제가 인터뷰하거든요. 요 질문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로 갈까요? 네. 검찰총장 후보에서 피고인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네, 검찰총장 물망에도 올랐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 기소되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차관 그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은 그 수사와 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해달라고 신청을 했었죠. 네네. 그런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기소 권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기소할 것을 권고한다. 네, 이에 따라서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한 수사팀은 곧 이성윤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도 결정이 됐습니다. 뜻밖에도 그 대상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됐어요. 이거 너무 의외였어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 1호 사건이 뭐 윤석열 전 총장 건이냐, 뭐 무슨 건이냐, 뭐 이성윤 건이 아니고요. 많았는데 조희연 교육감이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서 관련 부서에 특별 채용을 검토, 추진하라고 한 교육감의 지시가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기로 한 겁니다. 해직 교사들 다시 채용한 거. 예, 조희연 교육감은 당시 특별 채용은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여권 전체가 좀 당혹스러운 표정이네요. 김준일 대표. 예. 하나하나 좀 보죠. 일단 수사심의위원회는 그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민간인들인데 좀 이렇게 학자나 뭐 관련된 이런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판단하는 건데 네. 8대 4로 기소를 결정을 했어요. 8명이 기소를 해야 된다. 8대 4. 예. 상당히 표차가 있었네요. 표차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위 말해서 이제 수사 무마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승부수를 던진 건데 이거를 사실상 혐의를 인정을 했다. 그리고 공수처 이첩을 주장을 했거든요. 이성윤 지검장이. 예.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검찰이 기소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성윤 지검장의 행보들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뭐 이제 그것들이 앞으로 김호수 만약에 이제 검찰총장이 임명이 될 경우에 이 거취 문제가 상당히 중앙지검장인데 기소당해가지고 조사받으면서 수사받으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대검 차장 승진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렵게 됐다 상당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에서 이제 기소당하는 피고인 신세가 되는 그렇죠. 참 기막힌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인데 그 공수처는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1호 사건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라는 이게 거. 좀 뜬금포죠 사실은. 약간 뜬금이 없는데 이거를 가져간 것이 도대체 어떤 의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조희연 교육감 수사를 해가지고 공수처가 만약 무혐의를 낸다. 네. 그러면 또 친정부적 아니냐. 약간 이런 부담감을 안으면서도 이거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결론은 어떻게 내릴지 이게 좀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조희연 교육감을 직접 인터뷰를 해보려고 어제 요 얘기 나오자마자 오후에 연락을 취했는데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인터뷰 어렵다. 본인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니까요.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인터뷰가 성사되면은 입장도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